네, 안녕하세요. 성규현 변호사입니다. 이 많은 한국의 변호사분들이 미국 바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왜 캘리포니아 시험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와 다른 스테이트의 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조 시장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장래에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특히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본인이 나중에 미국에 오셨을 때 뉴욕 쪽에서 앞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뉴욕바를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카고 쪽에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리노이 바를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한 스테이트의 바 라이센스가 해당 스테이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일할 스테이트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맞고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잡 어플라이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해당 스테이트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조건부로 채용이 되거나 처음부터 인터뷰 대상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 합격률이 높은, 다시 말해 조금 더 변호사가 되기 쉬운 스테이트를 찾아서 바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추천하고 싶은 루트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일하실 때는 어느 주 라이센스인가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이 채용 담당자들도 이미 이 미국 내에서 이 실무 경험이 없다면 이 변호사의 라이센스가 캘리포니아냐 뭐 뉴욕이냐에 따라서 해당 주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떤 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바나 일리노이바가 아닌 다른 주, 뭐 예를 들어 뉴욕이나 텍사스 등의 경우에는 미국 로스쿨의 LLM이나 JD 학위 없이는 바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향후에 미국에 오시게 된다면 어디서 일할 것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나, 특별히 특정 주에 연고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외국인 변호사의 수요가 그나마 높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바 이그잼을 응시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뉴욕주는 LLM 학위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로스쿨 LLM 과정을 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내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이 한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로펌 등에 이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공계, 이제 우리가 스템이라고 하죠. 이 이공계 계열이 아닌 이상은 이걸 스폰서 해주는 로펌이나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에서 LLM은 하셔야 OPT라는 제도를 통해서 스폰서 없이도 로펌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고요. 그 기회를 통해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면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시라면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 그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얼마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와 경험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로펌이나 회사에서는 한국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베트남과의 거래가 많아서 베트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굳이 인하우스 변호사로 채용까지는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베트남에 있는 로펌을 선임해서 일을 진행을 하거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로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는 so what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한국에서 뭐 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텍스나 IP와 같이 좀 전문적인 분야의 경험이 많다거나
글로벌 대기업의 인하우스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영업상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포인트는 미국 고용주들에게도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명 로스쿨 JD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이쪽 취업 시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는 만큼 길은 열리기 마련인데요. 제가 잡서치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일단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미국 내 빅 로펌 100여 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커리어 페이지에 가보시면 어소시에이트 잡 오프닝들이 있고 이 오프닝에 여러 군데 지원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중 이제 전화 인터뷰 기회가 오는 로펌들이 있다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미국 취업의 감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본인의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잘 작성하시고 틈틈이 업데이트를 해두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 전화 인터뷰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대체 왜 미국에 오려고 하며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일 겁니다.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치게 평범한 답변은 그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지, 가서 뭘 얻고 싶으며 반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썸머 인턴십 등을 이 과정을 통하지 않은 취업의 상당수는 지인의 추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작은 규모의 로펌과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주변의 인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 등의 얼굴을 많이 비추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부, 학점, 지식의 양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빅 로펌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 고용주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장점을 무기로 미국 취업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